그 한국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다 뭐 이런 삐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를 4천만 명으로 잡으면 4명당 한 꼴로 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4명당 차 한 대가 있을 수가 있지? 비 오는 날에 제일 불쌍한 게 개하고 이민군대하고 우이도 없어요. 잠복호를 이렇게 파놓고 있잖아요. 그럼 빗물이 떨어져 잠복호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착 앉아 있어요. 내가 물이 좀 차면 신발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면 선생님 삐라에 관심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보니까 삐라가 오면 그 삐라에 예쁜 여자가 많아서 뭐 이렇게 모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또 갖고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자기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고 했다는데 선생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아까 삐라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삐라는 처음에 좌대 배치 받아 왔을 때는 나도 삐라라는 걸 처음 보는 그렇죠. 입장이죠. 처음에는 뭐 좀 몇 장 주워서 보고 막 그랬죠. 뭐 여자들 사진 막 진짜 막 있어요. 네. 막 거의 뭐 수영복만 맞아요. 처음 볼 찍은 거잖아요. 막 그런 북한에서. 사진. 그런 사진들도 많이 봤죠. 보기만 했나요? 저는 갖고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요. 네. 너무 많아요. 산에 가면 많아요. 그게 굳이 내가 이거 뭐 보관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좀 희귀하고 좀 희소성이 있으면 내가 이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산에 가면 놀란 게 삐란데? 진짜 보고 싶은 문은 그 산에 가면 되는 거네. 그럼요. 그걸 굳이 뭐 내가 간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었었고요. 저는 그 삐라를 봤던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났던 삐라가 그 한국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다 뭐 이런 삐라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 등록한 대수가 1000만 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인구를 4천만 명으로 잡으면 4명당 한 꼴로 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4명당 차 한 대가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되겠네요. 어. 북한에서는 차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기억에 났던 삐라는 뭐 한국 뭐 1만 불 시대 막 이런 삐라가 있었어요. 뭐 GDP 1만 불 시대 예. 막 이런 삐라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했나요? 선배가 그 삐라를 들고 온 거예요. 야 이게 뭔 말이냐. 그렇지. 막 그래요. 대부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 1인당 1년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10,000 정도 된단다. 그 얘기야. 막 그랬더니 야 달러가 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얘는? 알았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리비아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리비아에다 귀국할 때 달러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아버지가 막 $1씩 줘요. 용돈으로 달러를 줬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명절에만. 명절에만? 아무튼 그래도 용돈을. $1를 주면은 우리가 그 $1를 가지고 그 외화상점이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외화상점에 가면 일제 과자 한 봉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물건 놓은 사탕이잖아요. 그렇지. 인기 많죠. 일단 막 난리죠. 흔들고 동네 애들 다 줄 서는 그렇지. 거야. 다 데리고 가서 맞아. 봉지 하나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난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랬었어요. 그래서 달러가 뭔지는 알았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GDP가 뭐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설명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읽어보시고.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 달러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달러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이 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 공용 화폐다. 어느 나라에 가도 쓸 수 있는 돈이 달러다. 야 그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믿었어요? 100%는 안 믿죠. 몇 프로 믿었어요? 100%는 안 믿는데 일단 잘 산다는 거는 알잖아요. 알죠. 눈으로도 보이고 하니까. 설마 뭐 그 정도는 되겠냐.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좀 많이 부풀려진 얘기일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많이 부풀려 있는 세상에 살아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다른 세상도 항상 부풀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쌍둥이 걸 다 끼고 봐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저도 10년 되는 것도 가끔씩은 누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가올까? 하고 이렇게. 뭔가를 노리고 오는 사람인가? 막 그런 거.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분들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편안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다가오면 막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막 집중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자물자에서는 뭐 라이터밖에 없었나요? 라이터 정도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좋아했던 게. 것들 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 김부자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그런 거 많죠. 김정일에 대한 것도 있었고. 아, 뭐 그렇죠. 많죠. 그때는 막 이렇게 욱한 감정이 안 올라왔어요. 욱? 예. 아니 뭐 욱한 우리 용도동지를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은 안 것 들었어요? 같아요. 나 그때부터 반동기지. 반동기제 있었네.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나 그때는 욱한 생각이 안 들었네. 왜 저는 그랬지?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직향이다 보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김정일이 이 새끼 말이야 막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삐라를 보고 욱한 생각은 안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김일성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이름이 안 나오죠. 잘 그 이름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쉽지가 근데 않았어요. 뭐 예. 그런 삐라를 본다고 욱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최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 전방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최근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아니어도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주 뭐 좋아하는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미는 그때그때 이렇게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년대 그때는 뭐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거 그때는 제 또래의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오.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랑 하면 다 게임 잘하는 줄 안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한동안 온라인 게임 많이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 안에 이런 동아리 모임들이 좀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 동아리가 있어갖고 축구 동아리 들어가서 축구 조금 하다가 제가 학교를 가면서 다 끊었죠. 그리고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좀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또 대한민국이 또 막 골프 열풍 막 불고 해 주변에 골프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지고 막 그랬어가지고 요즘은 좀 골프를 좀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까지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취미로 가질 만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등산이나 뭐 이런 거는 취미가 없으신가 봐요. 등산은 별로 너도 등산 산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그 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산은 저도 별로 안 타고 싶더라고요. 여행은 가족과 함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는 뭐 경주도 가고요. 동해안도 가고요. 동해 좋죠. 좀 선생님 근무했던 쪽에는 가족분들이랑 안 가봤어요? 거기는 안 가봤어요. 왜요? 저기 아빠가 근무했던 데다라고 왜 얘기해 보시지 그랬어요? 몰라 이상하게 그쪽은 꼴보기 드시는가. 진짜요? 근데 예전에는 그 부대에 어차피 뭐 강연 같은 걸 갔어야 되니까 그때 가면 뭐 굳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지는 것들이었어가지고. 어땠어요? 그때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쟤네는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 똑같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 같이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애들은 일단 짠해 보이죠. 그렇죠. 쟤네는 아직도 저러고 살겠네. 지금은 막 뭐 어디 뭐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뭐 바들고러 다니고 그러겠네. 아무리 뭐 손님이 그러죠. 돼도 그냥 그 일상은 똑같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많이 안쓰럽죠. 불쌍해요. 북한군에 보면 그 갱도공사를 하면 갱동수도 해봤어요? 최전방 군들 갱동수도 해요? 그러니까 소초에 갱도가 있어요. 소초마다. 전방에는 소초마다 항상 갱도 진지는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갱도 진지를 갖고 있는 게 처음에 딱 전쟁이 만약 발발을 하면 양쪽이 엄청나게 쏴들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발발한 순간에는 일단 갱도 진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다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서 뭐 진지를 전개를 하든 뭐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초마다 갱도 진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막 갱도 공사할 때도 있고 뭐
뭐 청소할 때도 있고 막 그 갱도진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네, 있어요. 네. 하목이 있어야 돼. 화목.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고. 오. 갱도 갱도 안에. 안에. 갱도 안에 우물이 없으면 물탱크가 있어야 돼. 오. 그래서 그 물탱크는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해 줘야 돼. 오, 물탱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름 탱크 같은 이런 탱크가 아니고요. 그냥 세면 발라놓은 탕이에요, 그냥. 거기다 물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기본적으로 이런 등잔. 등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네.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등잔들 배치해야 되고 갱도에서 바로 진지로 참호 진지 차지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크기가 한 몇 명이 들어갈까요? 소대병력만 소대병력만 들어가는 들어갈 거예요. 거예요. 어차피 소대 단위로 다 있으니까 한국에도 갱도가 있을까요? 최전방에? 부대마다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저한테 다 안 보여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갱도 진지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일단 내무반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같은 경우는 내무반의 위치가 우리가 그 남한축 서초에서 이렇게 북한을 보면 네. 북한군 내무반이 안 보여요. 오, 일부러 그랬겠다. 포천망만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 서초들은 다 산 능선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바로 내무반 뒷벽으로 갱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빠지요. 그 내무반 바로 옆으로 갱도 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쪽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군 내무반도 안 보이고 갱도 입구도 안 보여요. 안 보여. 들어가 보면 다 보이겠죠? 근데 그 북한군 사이에. 입장에서는 한국군 내무반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거의 정면으로. 지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대 차이도 있고 뭐 높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보여요. 육안으로 내부반 자체가. 근데 그런 데서 갱도를 판다면 안 보이는 대로 돌아서 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위치에서는 서초마다 갱도 진지를 만들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지금 제가 준비하게 됐던 계기가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통일 얘기 나오고 하면 네. 항상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철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막 KTX 타고 막 소련 가고 러시아 가고 좋은 막, 내용인데 너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철도는 우리 KTX가 달리기에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북한의 정권은 굉장히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정권이고 네. 남한은 언제든 정권 네, 교체가 바뀌죠. 가능한 네. 체제 속에서 남북한 철도를 연결을 했다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 개성공단 같이 뭐 야, 어떤 거를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준비하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네. 그 논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는 그 논문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셨구나. 지금은 그게 지금 바꿔가지고 좀 이런 조직과 관련된 네. 그런 거로 지금 논문을 바뀌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꼭 그런 논문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좋은 싶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계속 왜냐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 누구나 도전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또 너무 그게 나중에 된다고 하면 김가연 TV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